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컴퓨터 생활 김량현 선생님입니다. 9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가장 빠른 길로 찾아가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컴퓨터는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효율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이를 위한 작업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선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넓게는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 수학적인 것, 비수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알고리즘은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알고리즘과 컴퓨터로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특히 컴퓨터에서의 알고리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파일들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령의 내용과 순서, 처리 방법을 모아놓은 것이죠.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체 과정에서 볼 때 알고리즘을 짜는 것은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주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그것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12강 가장 빠른 길로 돌아가기 code.org 미로 반복을 통해 효율적인 알고리즘 짜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내용은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것, 두 번째 활동은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강 가장 빠른 길로 찾아가기. 아프리카에서는 지뢰를 찾는데 쥐를 이용한답니다. 개만큼 뛰어난 쥐의 후각 능력은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훈련받은 영리한 쥐는 사람이 이틀 동안 찾아내야 할 장소를 30분 안에 끝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훈련시킨 영리한 쥐는 폭발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미로 위에 찾아가는 길을 표시해 보세요. 지금 영리한 쥐가 이틀 동안 찾아내야 할 장소를 30분 안에 끝낸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미로를 찾아내는 것은 알고리즘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길을 표시를 해보고 선생님이 그린 길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 그려보았나요? 선생님이 그린 미로와 여러분이 그린 길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린다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단계별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어야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치즈가 있는 공간의 방은 방 하나에는 생지가 있고 다른 두 개의 방에는 치즈가 놓여 있습니다. 방들은 서로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고 생지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방은 수리 중이라서 이 방을 통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방은 일단 통과를 할 수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지는 위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맨 모서리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위쪽이나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치즈를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가와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방법은 위쪽으로 먼저 가서 치즈를 먹고 내려온 후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마지막 치즈를 먹는 방법이고요. 나 방법은 오른쪽으로 먼저 가서 다시 위쪽의 치즈를 먹는 방법이겠습니다. 가와 나의 방법대로 치즈를 찾아 먹는 단계별 동작을 순서대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를 먹는 방법을 단계별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방법 가로 치즈를 찾아 먹는 순서는 위쪽, 위쪽, 오른쪽, 그리고 치즈를 먹고 오른쪽, 밑으로, 밑으로, 왼쪽, 치즈를 먹는 방법입니다. 자, 이 별표 모양이 치즈를 먹는 것이고 나머지는 움직이는 생지가 움직이는 방향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 나로 치즈를 찾아 먹는 순서는 어떤 걸까요? 오른쪽 치즈를 먹고 오른쪽, 위쪽, 위쪽, 왼쪽 치즈를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보다 53쪽에 생지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게 된다면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다 생지가 두 개의 치즈를 모두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순서는 조금 다르죠. 순서의 개수도 다르고요. 그래서 생지가 방을 한 칸 이동하는 시간이 1분이고 치즈를 먹는 시간이 2분이라면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방법 가에서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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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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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해서 총 더하게 되면 방을 움직이는 시간은 7분, 그리고 치즈 두 개를 먹기 때문에 4분이 걸려서 총 11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방법 나는 몇 분이 걸릴까요? 1분, 2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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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방을 움직이는 시간은 총 몇 분이 걸렸나요? 5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치즈를 먹는 시간은 4분이 걸렸기 때문에 총 9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영리한 생쥐는 치즈를 먹기 위해 방법 가와 방법 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적게 걸리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 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과서 55페이지의 활동 1번 치즈를 찾아 먹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아래 공간에서 생쥐가 치즈를 모두 먹을 수 있는 단계별 동작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단 한 번 지나온 방은 다시 갈 수가 없으며 단계별 동작에 사용되는 그림은 움직이는 모양과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잠깐 멈추고 친구들이 직접 1번부터 5번까지의 단계별 동작을 보고 치즈를 먹을 수 있는 단계별 동작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다 골라보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차근차근 생쥐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단계별 동작은 우선 위로 한 칸, 그리고 또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그리고 오른쪽 치즈를 한 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치즈를 먹었고 밑으로 밑으로 그리고 치즈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즈 3개를 모두 먹을 수가 있죠. 동그라미.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오른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위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총 3개의 치즈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가서 치즈를 먹고 왼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습니다. 그러면 치즈 3개를 모두 먹었나요? 네,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올바른 단계별 동작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위쪽으로 한 칸, 또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밑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치즈가 없는데 먹으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치즈를 3개를 모두 먹은 단계별 동작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이 나왔지만 5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생지가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밑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기 때문에 총 3개의 치즈를 모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활동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2번, 치즈를 모두 먹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림과 같은 공간에서 생지가 치즈를 모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그림에 직접 표시하세요. 단, 한 번 지나온 방은 다시 갈 수 없으며 공사 중인 방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방 25개에 있는 공간에 치즈는 총 5개가 있고 공사 중인 방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생지를 움직여서 치즈 5개를 모두 먹는 방법을 만들어 보고 몇 번 이동해야 하는지 조별로 발표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세요. 모두 조별로 발표를 해보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만든 방법은 왼쪽과 같은 단계별 모양인데요. 생지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단계별 과정에 의하면 생지는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생지 치즈를 먹고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치즈를 먹고 또 위쪽으로 한 칸을 가서 치즈를 먹고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왼쪽으로 가서 치즈를 먹고 밑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치즈를 먹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비교를 해봐도 좋고 몇 번 이동을 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세요.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쥐가 치즈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표한 지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했던 활동은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대신해서 생쥐를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활동은 방금까지 했었던 생지의 가장 빠른 길찾기 활동을 블럭 코딩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지 code.org 사이트의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code.org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정 2번, 그리고 과정 2번에 6번 미로 반복의 1단계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 화면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1단계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버드가 5개의 블록들만 사용을 해서 돼지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네요. 5개의 블록만 사용을 해야 효율적인 블록 코딩을 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블록들을 오른쪽의 작업 영역에 있는 실행 블록 밑에 가져다 놓은 후에 실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그림에 있는 앵그리버드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앵그리버드가 돼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앞으로 1칸, 2칸, 3칸, 4칸, 5칸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면 앵그리버드가 앞으로 가서 돼지로 이동을 하네요. 다음은 조금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블록 코딩을 짜기 위해서 반복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이 핑크색 반복 블록은 하나의 코드만으로 몇 번의 똑같은 반복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개의 반복 블록 안에 한 개의 앞으로 이동 블록이 들어있는 반복 실행 구조를 이용해서 돼지에게로 이동시켜 주세요. 1칸, 2칸, 3칸, 4칸, 5칸 1단계처럼 5칸을 이동해야 하지만 1단계에서는 앞으로 이동 블록을 5개를 놓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동을 5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단계에서도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그리버드가 마찬가지로 1칸, 2칸, 3칸, 4칸, 5칸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복 블록을 이용을 하고 반복 블록 안에 앞으로 이동을 넣게 되면 돼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2개의 반복 블록을 이용해서 블록들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한 후에 블록으로 코드를 짜라고 하고 있네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코드를 짠다는 의미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앵그리버드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칸, 2칸, 3칸, 4칸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4칸을 이동하기 위해서 반복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블록 안에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동 블록을 넣고 몇 번 반복을 해야 할까요? 아까 숫자를 셌을 때 4칸을 이동하면 됐기 때문에 우선 4를 넣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밑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반복 블록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앵그리버드가 여기서 반복 블록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앵그리버드가 돼지 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 블록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복 블록을 밑에 다시 추가를 해주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 블록을 넣은 후에 반복을 5번 해준다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록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게 됩니다. 나머지 5단계부터 14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블록들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도 재밌었나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 손으로도 해보고 블럭으로도 해보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리즘 공부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